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변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제필 씨 혹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습니다. 오. 위탁 가정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 18살이 돼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은 희망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인데요. 갑자기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아, 그렇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천안의 한 원룸. 이곳에 사는 이는 자립준비 청년으로 사회에 나와 이제 홀로서기 7년 차에 접어든 김지용 씨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도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막한 게 그래서 한두 그 개가 아니죠. 감정들에 휩쓸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저의 침실입니다. 처음으로 퀸 사이즈의 침대를 구매해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좁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살 거 한번 크게 사봤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늑하게 잘 꾸며놨어요. 네, 이 보금자리를 얻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지용 씨.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다행히 거처를 마련할 수 저의 있었습니다. 후원금이나 정착 지원금이나 너무나 큰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받아서 되게 과소비로 하고 핸드폰으로 관련된 사기도 당해서 아유, 저의 그러셨구나. 자립정착금을 다 날렸던 핸드폰 경험이 사기요.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착 지원금만 받고 자립해야 했던 18살의 청년. 첫 발을 내린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 어느덧 3년째래요. 시설에 남아있는 후배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다는 기영 씨. 휴일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죠? 왔어? 야,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 오늘. 우리 다들 바빠가지고 우리 둘밖에 못해. 제가 살던 시설에서부터 같이 지내온 형입니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어유. 사실은 저희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좀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 분이서 이렇게 선배로서 뜻깊은 일을 하고 먼저 계셨군요. 사회 나가서 앞으로 후배들이 나올 그런 길을 밝혀놓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작한 멋있는 팀입니다. 팀이네요.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들을 주고 싶어서였다는데요. 저희는 20살 때부터 자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시설에 있을 때부터 혹은 뭐 자연스럽게 그 시설에서부터 교육하고 알려주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본 멘토들이 시설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조금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민을 한 분들이라서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자립준비 청년의 멘토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아기자기한 카페입니다. 올해 자립 9년 차에 접어든 모유진 씨는 자립 후 공방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위탁가정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그 돈으로 이제 모아서 바로 20살 되자마자 자립을 했었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홀로서기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유진 씨. 본인과 같은 과정을 겪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와, 입점한 자립준비 청년 친구가 있는데 오. 액세서리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면은 자리가 좀 부족해서 지금 굿즈대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어요. 뭘 돕나 했더니
있습니다. 카페에선 자립준비 청년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은 전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입니다. 제작하고 포장하고 발주하고 뭐 마케팅하고 이런 과정이 청년 혼자 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작만 하면 이런 걸 같이 마케팅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와. 생각에서 2달 정도 운영하게 됐어요. 이런 선배 있으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든든하죠. 유진 씨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왔어요? 겨울이라 많이 걱정돼요. 얘네 다 죽을까 봐. 추우면 못 버티는 애들인 거죠. 유진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분도 자립준비 청년인데요. 자립준비 청년 선배, 후배 그렇죠. 사이. 네. 조경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여기 있는 화분들을 좀 관리해주러 왔거든요. 어쨌든 자립초기 밑에 유진 있는 씨에게 그 많은 커튼을 도움을 주시고 받고 전부 다 이제는 동료이자 떼어주시고 친구로 나중에 도움을 또 주고 꺼내서 있다고 새로 합니다. 날 수 있게. 아유, 더 뿌듯할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멋있어요. 도움을 제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돼요? 힘이 되죠. 정말 윈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더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도움받고. 요즘은 자립정착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큰 돈을 친구들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친구들과 멘토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깊었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선배 그리고 어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요. 자,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ARS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부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강원석 시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강원석 시인입니다. 네, 시인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홍보대사로 대한적십자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적십자 홍보대사를 맡아서 주로 헌시와 또 우리 적십자 봉사원님들을 위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면서 적십자 활동에 더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안적 십자사를 진짜 열혈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금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립준비 청년 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 어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워서 아동 양육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한 아동으로 만 18세가 되면은 자립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아, 이 18 어른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안쓰러운데요. 요즘 맞아요.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평균 26살이라고 합니다. 18살은 이 나이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고 그쵸. 또 자신의 삶을 홀로 책임지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자립준비 청년들은 혹시 어떻게 홀로서기를 시작하나요? 예, 처음에는 이 정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자립정착금이라고 부르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약 500만 원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나아져 가지고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오. 그리고 매월 5년 동안 40만 원의 이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월 40만 원이라고 해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좀 턱없이 부족할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온 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경제 활동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관련 연구에 따르면은 보호 종료 후에 어려웠던 점 1위가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 네. 그리고 2위가 안타깝게도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생활비의 비중에서 식비가 가장 높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식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립감 또한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 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고립감을 느낀 아이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서 다시 네. 한번 또 사회에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 청년들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안타깝게도 2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평균 나이는 안타깝게도 21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씀 그대로 정말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도움들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들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 지원과 또 정서적 지원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제적 지원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경제 관련 교육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집을 알아본다거나 세금 납부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들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려워요. 이 옆에서 알려주는 어른들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어른도 없이 경제 활동을 알아서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은 사회에 나오면 성인이 됐다는 명분 아래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심지어 조기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착금이 있는지를 몰라서 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도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2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춤형 지원으로는 생활 필수품, 학습 지원, 의료비,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금 지원, 오. 또 멘토링 지원 등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다양한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런 도움을 받은 청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금액은 지금까지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오. 숫자는 689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하지만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이 사회에 나와서 홀로서기를 한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도우려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매년 많은 숫자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필요한 지원 말씀하셨을 때 경제적인 지원 말고도 이제 정서적인 지원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멘토링 개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립준비 청년 멘토 멘티가 함께 마음 안정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었고요. 네, 마음 안정 힐링 프로그램은 이름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맞아요.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멘토는 먼저 사회에 나와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 청년 선배들, 그리고 멘티는 이제 갓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선배들이 먼저 자립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후배들한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립준비 청년들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한번 동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부 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에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굉장히 빠르게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그렇죠.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ARS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 통에 10,000원이 기부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홍보대사님은 시인이시니까 네.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좀 시를 통해서 해주실 오. 수가 와.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짧은 시 한 편을 지었는데요. 아, 정말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꽃필 때라는 시입니다. 네. 누군가의 마음밭에 예쁜 꽃이 하나 심어줄 사람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여러분이 되실 수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좋겠습니다. 그대는 접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원석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저희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예, 사실
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자립을 보통 홀로서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니고 같이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시인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